종합보고라고 그랬는데 과제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종합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과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교우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통은 교회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교회는 규모가 작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교우들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점에서 집중력도 있고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우리가 신도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활동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소통 문제가 조금 소홀히 되는 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하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도들이 오시면 이 서먹서먹해서, 그건 뭐 우리나 다른 교회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정겹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새로운 신도를 정겹게 맞아주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참 좋은 선교인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께서 평가하신 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교회의 소통과 선교 활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소통 문제를 주제로 베드로회, 한나회, 마리아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포스트잇 붙이기 의견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2주 전에 발표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2주 동안 각 신도회별로 토론도 거쳤습니다. 소통이 이제 교회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과제이니까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전에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신도회별 토론은 참여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개별 포스트잇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거의 뭐 자기가 할 얘기가 다 거기 포함됐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아주 또 솔직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기 다 나왔잖아, 뭐 더 할 얘기가 있냐, 이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을 고르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토론이 이루어졌던 걸로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을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신도회별 논의를 가져주신 교우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우리 교회의 소통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소통 선교를 위한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므로 자주 만나고 대하는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이게 도움이 됩니다. 소통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만나게 만든다는 것은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심 없이 만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거리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게 된 거죠. 우리 주민교회는 일을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을 이래 보면 일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도 일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정을 나누는 정겨운 소통, 그게 진짜 소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특히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우들에게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 나오시는 분에게 정겨운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노력을 그리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고 싶은 활동, 취미는 대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많게 하려면 여러 가지 만남의 그룹을 만들어주거나 서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의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우쿨렐레 동아리가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걸 계속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당구, 탁구 등 취미 활동,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취미를 통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교회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소통 방법을 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적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미도 좀 덩치가 있어야,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동아리 활동이 어렵다면 단체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게 아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인 체육대회, 소풍, 단합대회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자주 가졌으면 하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구나, 그때 많이 소통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 소통 문제인데, 세 번째, 세대 간 소통 과제는 중요하면서도 해법이 명료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젊은 세대와 동질의 취미를 갖기를 이제 제시하기도 했지만 취미도 사실은 세대 차가 있거든요. 세대 차가 가장 적은 것은 단체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니 단합대회니 영화관람이니 이런 단체 활동을 좀 많이 정기적으로 가지자 하는 의견을 많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의 소통은 유치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면 이건 쉽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과 어른들의 소통 문제는 만남을 유도하는 단체 활동과 운동 등의 취미 활동이 좋은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소통방 만들기인데,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적극적인 방법이 소그룹 방식입니다. 이것은 취미 활동과 같은 얘기죠. 교회가 직제를 소그룹 방식으로 만들 경우, 만약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봤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인 수가 적은데 소그룹 방식으로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기존의 신도회가 중심이 되어 신도회 간 함께하는 일을 만들어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 신도회와 청년의 신도회가 이렇게 뭐 만남을 가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볼 만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주제로 인간도서관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 궁금하거나 필요한 자문을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상의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폭넓고 깊은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에서 이 제목이 제안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 자녀 교육, 슬기로운 생활, 노후 준비, 어른들한테는 노후 준비, 사모님들한테는 밥상 차리기, 취업 준비. 아니, 저같이 이제 혼자 사람도 밥상 차리기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 또 자격증 취득 방법, 다양한 분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 역할을 해줄 전문가가 그만큼 확보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전담자가 생겨서 그 책 역할을 할 사람을 계속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우 중에 전문가가 있을 때는 그분을 이제 활용하면 되지만, 없는 분야의 질문이 있을 때는 전문가에게 그 답을 구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법률 자문을 제일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전문성, 좀 돈이 들어가고 전문성인 것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 말이나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본인을 소개한다든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건 왜 이것이 제안됐냐 하면, 우선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바탕에 있고, 우선 가족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분하고 저분이 부부관계인지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알아야 접근을 하겠는데, 모르니까 접근조차도 못해, 말도 못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소식을 알리는 걸 뒤로 빼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 소식 시간에 2명 내지 3명 이렇게 5분씩 바른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기 싫은 분은 간증을 하셔도 되고 찬송가를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마음대로, 그거는 이제 발언권을 얻은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구누구가 5분 스피치를 합니다 하고선 주보에 올려놓으면 다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야, 다음 주에 조수복 권사님이 한다는데 뭔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다 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하면 재미있고도 즐거운 소통 방법이 되지 않겠냐. 자유롭게 말하고 잘 들어주기, 또 이해가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소통은 교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면서 선교 활동의 정점이라고 보입니다. 소통이 잘 되면 교회 생활이 서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소통은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대별 신도회 활동으로 신도회 내의 소통은 참 좋으나 처음 오시는 교우나 세대 간의 소통은 조금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신중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소통의 제일 수단은 자주 만나게 하는 취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취미 그룹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효과가 크고 많은 교우들이 원하는 소통 방식은 단체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종료 후 만남의 시간을 전체 참여하는 모임으로 가지는 방법도 있고 정기적인 수련회, 체육대회, 소풍, 단합대 등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친교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교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소통 수단의 또 하나는 서로를 잘 알게 하는 자기소개, 애로사항 들어주기, 조언해주기, 일 중심의 조직보다 사람 중심의 모임과 조직으로 특히 구역 모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의견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